균이 검출이 되었잖아요. 전 제조 번호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법한 변호사의 이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토요일에 실화탐사대 안구 주사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해 9월에서 10월부터 백내장 수술 이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병원의 수술은 받은 사람들에 국한돼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은 안과 의사회 등 의료계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안에 조사를 한 결과 그 유니메드 제약에서 그 제조, 판매하는 유니알주라는 제품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니알주라는 주사제는 제조 과정에서는 멸균 작업이 매우 힘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조를 할 당시부터 제조를 완료할 때까지 무균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이 유니알주란 주사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무균 시험을 시행했는데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완제품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가 이를 수상히 여겨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그 유니메드 제약의 오송 공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한 번 개봉한 무균 원료를 재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심각한 사안인 것이 그 무균 조작 방식으로 제조된 주사제 같은 경우는 한 번 개봉된 무균 원료는 폐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개봉했던 원료를 다시 묶어서 무균 상태가 아닌 곳에 보관했다는 점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12월 24일에 그 유니알주를 비롯한 유니메드가 제조하는 주사제 제조 판매를 중지했고 해당 주사제들에 대해서 전 제조 번호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식약처 품질 검사에서 그 확보한 그 곰팡이 균하고 해당 품목을 사용한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해서 비교했는데 모두 곰팡이 균인 퓨사리움 균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의 하자와 그 환자들의 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발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약품의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그러한 설시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의 제조물 책임의 리딩 판례가 그 혈우병 환자들이 제약회사가 제조 공급한 혈액 제제를 수혈을 받고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던 사례였거든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약품의 제조 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그 의약품 제조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 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 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혈액 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 제제 결함 또는 제약회사 과실과 피해자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 이상에 부합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가 있어요.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해당 혈액 제제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라고 명시적인 연관성 입증된 사례가 아니었거든요. 1심과 2심에서는 사실상 환자들이 많이 청구를 기각당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관성에 대해 일정 정도 입증이 된다면 제약회사가 다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근데 본 사안하고 비교를 하자면 식약처가 실제로 균 검사를 했는데 균이 검출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점검했는데 그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고요. 그 문제가 되었던 유리 알주 제품에서 검출된 균과 그 환자들 균에서 검출된 균이 동일한 균이란 점까지도 입증이 되었고, 그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사실 이것보다 입증이 훨씬 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도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입증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이상 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과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실제로 유니메드 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 손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치료를 위해서 지출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라든지 검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소극적 손해는 일실 손해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그런 수익,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상실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을 평가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감소가 예정되느냐는 것을 감정을 통해서 밝힌 뒤에 그것을 소극적 손해로 그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이 눈에 이제 곰팡이균이 감염됐다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시력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곰팡이균이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안구를 적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게 곰팡이균이라는 것이 완치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를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3조 1항이 아니고 3조 2항입니다. 만약에 제약사가 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주사제를 제조 판매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만약 입증될 수 있다면 실제 손해의 3배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발견된다면 제약사를 상대로 피해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화탐사대에 나온 환자분들이 되게 사연이 안타깝잖아요. 특히 눈의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제 훼손이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네,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신체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위라는 것인데, 특히 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 대부분들이 또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피해를 겪고도 사실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충분히 이러한 사안은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혹시 조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도 실화탐사대를 보면서 정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봤어요.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도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다 암막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눈에서 벌레가 보인다든지, 이런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생업을 위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변호사라는 것은 또 사회정의를 시행하기 위한 또 그런 임무를 또 부여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 측에 연락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법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